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시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정치권에 강펀치를 날려주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진수희 전 장관님은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리시는 것 같아요. 여당 채널로 나오셔서 여당을 날리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모두 까기 하다가 예. 근데 최근 상황은 좀 민주당이 깔 일이 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이게 표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내가 비대위원장 맡았으면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또 나경원 후보가요. 원 후보님 이재명 상대로 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또 한동훈 후보는요. 당신들 다 공동선대위원장 아니었느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선을 참패한 건 맞는데 예, 그 책임이 누구냐? 결국엔 그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누구죠? 총선 참패의 제일 큰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깁니까, 얘는? 결국에 제일 큰 책임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이 정도 논쟁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당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으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원희룡 후보가 내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이번 총선 안 졌다. 그거는 억지죠. 아니 그 정도 능력이면 정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전국 선거를 끌고 나가서 훨씬 좋은 성적 아니면 총선을 이길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정작 나경원 후보가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본인 지역구 선거에서 져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국힘 소속으로서 이 당의 전대를 통해서 당의 비전 경쟁을 해야 될 이 분들이 이렇게 역대급 참패한 총선에 대해서 책임 논란을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다. 소모적인 굉장히 좀 뜨겁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뭐 역대 전당대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비대위원장 내가 맡았으면 이겼을 텐데 이렇게 하는 순간 저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 대응했다는 그 생각을 똑같이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서로 그냥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 이번 전대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잃었던 민심을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이 당 대표에 나선 이런 분들부터도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논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원희룡 후보는 사실 계양 의뢰 총선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었다. 그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하고 싶었다. 그렇군요. 근데 분위기가 어대한에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영남 지역 당원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요. 전당대회 흐름이 1강 2중에서 2강 1중 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준표 시장도 전당대회 많이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선거하면 홍준표 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분위기 바뀌어가고 있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영남 지역 당원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 근데 이 당원 분포를 보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영남 당원이 한 40%, 그다음에 수도권 물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한 거겠지만 수도권이 37% 거의 엇비슷해요. 근데 통상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가운데 영남 쪽 정서랑 수도권 정서하고 다르긴 한데 이 다른 두 지역의 당원 분포가 거의 엇비슷하다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거는 영남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전당대회 흐름이 1강 2중에서 2강 1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을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홍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젠가 얘기가 나왔었죠. 그 문자
문제. 아, 1월에 좀 이따 얘기할 있었던 거고 하고. 네. 그 문자가 그 문자 논란이 던질 그 예. 파급력을 생각을 해서 이게 판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도권의 37%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수도권 서울에서 자란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출향민들도 아, 서울에서 물론 수도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네. 영남 출신 뭐 PK, TK 출신들의 자녀분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호남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호남이 많지만 서울에 있는 호남 분들이 거기 당원으로 잡히면 수도권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네. 뭐 부모님이 아니면 어려서 영남 아니면 호남에서 그 생활을 했더라도 또 본인이 서로가 지금 달라요. 살고 네. 있는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그렇죠. 때문에 예. 수도권 민심하고 지방 민심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수도권 민심이 지방 민심에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지방 민심이 거꾸로 이제 수도권 쪽에 영향을 끼치느냐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 어떤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감이다. 그냥 본인의 감 내지는 바람. 어떤 바람 이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예. 그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는 전혀 없는 것 보이지 같다. 않습니다. 예, 예. 근거 있는 것 같다.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문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CBS 논설실장이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님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더 하고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를 테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일십 읽고 씹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화제가 되고 있고 의혹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는 그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쪽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뭔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던가 유감 표명에 되게 소극적이다라는 걸로 알려져 왔었는데 어제 공개된 문자의 내용을 보면 네. 그 1월 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왜 국민 눈높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 무렵에도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문제로 이게 총선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당시 이제 총선을 계속 그 선대위원장으로 지휘하게 될 비대위원장에게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는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문자를 비대위원장이 답을 안 하고 한간에는 뭐 전화까지 걸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가 저는 뭐 사실일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 그 전대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도 나와서 네.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군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일파만파 이 국민의힘 전대 한동훈 후보한테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홍 시장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전대 판도가 굉장히 바뀔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강펀치 세게 날려주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진위 여부가 좀 가려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문자 내용을 공개한 분도 스스로 밝혔지만 네. 문자 내용 그대로 다 옮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랬어요. 좀 네. 편집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또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 간의 관계로 볼 때는 문자 내용이 너무 정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뭐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야, 내가 할게. 사과할게. 하라면 할게. 아니 우리가 불러줘라. 이랬을 거라는 겁니까? 영부인의 예. 육성이나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이미 뭐 어떤 기자하고 주고받은 그 전화 통화의 녹취 파일도 있고 뭐 누가 가서 뭘 주면서 녹화했던 동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중한 표현이 오고 갈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때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당 정중하게 대표인데. 할 수 있는 거죠. 문자도 남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소위 답장을 안 보냈다, 무시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맞다면 평소와 달리 너무 이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의도가 왜 있겠죠. 자꾸 한동훈 후보 입장을 대변하시는 아니 뭐 거 같아요. 저는 대변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 이것이 불러올 파장이 뭡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진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명품백 등과 관련해서 영부인이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왜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그냥 뭉개느냐에 대해서 일종의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게 이게 영부인과 한동훈 후보 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누가 공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측이 이거를 흘렸을 리는 만무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한쪽인데 이 시점에서 왜? 의도는 또 너무 명백해 보여요. 이 상황에서 이 문자 내용이 왜 공개가 될 수 있었겠느냐. 아직 의도는 의혹이에요. 명백해요. 예, 의혹인데 문자 의혹이라고 이게 아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문자를 예. 그렇게 주고받은 게 맞다면 예. 문자 내용도 좀 편집이 된 것 같고 이게 공개된 의도는 명확하다. 명확하다. 예, 알겠습니다. 음모론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근데 강권 짜고 아니에요. 다니는. 대단히 논리적이잖아요. 아니, 이걸 두 사람이 서로 개인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그게 이른바 해킹 같은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이걸 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아니, 결국엔 물론 두 사람 중에 한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흘린 그 거지. 문자를 보냈고 그 답이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난 쪽에서 이거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마 이제 그걸 밝힌 분도 이 문자 내용이 굉장히 길다. 그리고 편집을 좀 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공개돼서는 안 될 약간 사적인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냥 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약간 정제한 것이다. 쪽으로 조금 예. 편집이 됐을 개연성은 아니, 있어 표현이나 보인다. 문구가 많이 마사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보다도 핵심은 왜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였다라는 씹었느냐. 거. 네. 이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분명히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갖고 있었다. 있었다라는 거는 근데 이걸 저는 막았다.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러네요. 다른 그때 뭐 모습이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말이 안 네. 통했든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느니 뭐 심지어는 뭐 마포에 나오는 함은경 뭐 그분 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뭐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을 연락해서 뭐라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예. 그때 대통령의 이거 영부인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어떤 허락 내지는 뭐 의사소통 없이는 대국민 사과를 못 하나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우 강펀치 알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그거는 뭐 나의 정치적 전략이 필요했나 보죠. 즉 누구하고 상의해야겠다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하고 상의를 하든지 부속실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도 되는 문제고, 아니면 사실은 제일 상의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래요.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지 누구랑 상의를 해요. 그 문제를. 깡패치.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최고위원회에서는 명심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에 대해 안 할 이유가 없다. 총선 민의가 중요하다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얘기네요.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니까 이재명 전 대표 추대하자 아니면 찬반 투표하자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가 거의 없이 그냥 찬반 투표 내지는 추대 분위기로 가다가 김두관 전 의원이 최근에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어떤 당권 경쟁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른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왔던 어대함보다 더 결과가 명확한 거죠. 이건 보나 마나잖아요. 그냥 여기는 보나 마나.
후보가 나서주면 고마워해야 될 상황 아닌가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상황도 볼 때 네. 이렇게 소위 일극체제 아니면 이렇게 독주하는 게 과연 맞나 싶고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쪽 저쪽 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두관 전 네. 의원이 출마한다니까 막 만류를 한대요. 누가 만류해요? 중진들이 나서서 만류한대요. 중진들이? 예.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김두관 그 얼마 전에 뭐 이인영 의원은 본인이 의사표시 안 했는데 그 네. 저기 이렇게 체제에서, 잘못 알려졌다가 뭐 엄청나게 개털들한테 욕을 먹었다 그러는데 과연 김두관 전 장관은 이제 출마 의사 표시를 할 것 같은데 했나요? 할 건가? 거의 할 뭐 거라는 알려져 겁니다. 있는데 예. 그러면 개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주고받는 이런 말들이 좀 낯뜨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민주당 경쟁 하나도 없는 민주당보다는 네. 훨씬 더 민주적이다 아.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민주당 계속 이런 모습이면요.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고 네. 그 지난번 자꾸 총선 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총선 미니가 이재명을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회초리를 들은 거지 이재명 최고다 잘한다 이게 아닌데 이거를 오판을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저는 뭐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네. 좀 참혹한 결과를 민주당이 네. 부딪히게 될 거다. 뭐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아, 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네. 길이라고 봐요. 아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오랜만에 위해서는. 또 야당을 향해서 날려주시는군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으로 볼 때 총선 이겼다고 다음 대선 무조건 이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요. 총선 이기고 대선 지면 네. 그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획득해서 아,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정치적 철학을 실현하고 뭐 정책을 끌고 나가는 건데 예.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 아하,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벌어진 상황 하나만 더 듣고 네, 가죠. 네. 민주당이 그 검사들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180석 그 총선에서 확보했다고 힘 자랑을 너무 세게 하는데 힘이라는 게 특히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가지는 힘은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빛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역사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 힘자랑을 자신을 위해서 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가면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신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탄핵 사유로 들었던 몇 가지 예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네. 있죠. 그러니까 뭐 박모 검사에 대해서 뭐 그 전에 회식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그 설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사건. 유죄 네, 모해위증. 판결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떻게든 몰랐죠. 재심을 만들어내서 뒤집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뇌물죄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됐던 게 그 네.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를 못 예. 찾아냈던 거죠.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도. 그래서 야 이렇게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딱 정말 야 그래
의석수 많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과반 의석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3분의 2를 넘겨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마찬가지인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이 24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민주당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면서 입장을 팽팽히 맞섰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보면서도요. 24시간 이내 끝내자. 그냥 뭐 토론 중에 끝내버리더라고요. 이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그렇게 하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이게 뭐 그 다 충분히 예상됐던 장면을 저는 어제 본 거 같고요. 네. 저는 지금 그 계속 그 민주당이 뭐 이 탄핵을 얘기하잖아요. 네. 검사 탄핵에다가 뭐 방통위원장 계속 이제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을 네. 관철시킬 정말 그 생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탄핵을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고 이 지금 국회 운영을 이렇게 속도전으로 몰고 가면 과연 최혜병 특검법이 최종 통과될 기에 필요한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를 이탈표. 확보할 수 있겠는가. 결국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 말씀이시군요. 찬성을 예.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정말 관철시키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다른 거는 좀 접어두고 그 한동훈 후보가 냈던 그 제3의 네. 그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럼 우리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최혜병 특검을 그 성사시키고 관철시켜서 정말 진상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요 며칠을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네요. 다만 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만 놓고 보면 네. 국민의힘은 차라리 필리버스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왜요? 일단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이 특검법이 위헌이다라는 근거가 너무 약해요. 논리적 근거가 너무 약하고 그전에도 여러 번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이 특검법이 위헌이라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근거가 박약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또 자당이 신청해서 하는 더군다나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는 와중에 그렇게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시작해놓고 오히려 손해봤어요. 손해. 그렇지만 그 소수 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는 또 그 상징성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일부 잔다는 거는 아주 극소수의 얘기인 것이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예전에는 야당 추천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야당이라는 거 아니고 합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 장관님? 그러니까 그 논리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를 좀 그래도 국민들이 아 그래 저 말은 좀 맞다. 라는 대국민 좀 소구력이 있는 식으로 꼭 뭐 4시간 5시간 안 하더라도 짧게 하더라도 강력하게 차라리 소구할 수 있는 논리 몇 개를 네. 그 강력하게 펴는 게 나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모습으로 네. 잠자고 있는 그 모습까지. 여성 의원들 사진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 얘기로 넘어갈게요. 방송국 얘기. 왜냐면 오늘 그 방송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 지금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MBC 사장을 지명했는데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빠르게 내정한 이유가 뭐일까요?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방통위원장 이 정부 들어서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하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또 사퇴하고 네. 바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지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네. 야 이건 정말 막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장이구나. 들고 어제 이준숙 후보자가 그 한 발언은 방통위원장 후보로서는 완전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네. 싸우자는 얘기예요. 깜짝 이건. 얘기했답니다. 아주 진짜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계속 지난주에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 방송법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는 문재인 정권이나 네. 지금 민주당한테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여당일 때 좀 하지. 그러게. 왜 야당 되고 나서 이 난리를 칩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펀치 엄청 날려주셨어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원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